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니로 EV입니다. 코나 EV와 쌍둥이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나가 1회 충전으로 400km 이상 달리는 데 반해서 이 차는 383km 달립니다. 조금 떨어지는데요. 차의 외형과 크기, 사이즈만 빼고는 코나 EV와 완전히 똑같은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 영역이 확 늘었습니다. 덕분에 어떤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전기차에 대한 고정관념, 좀 그 주행거리가 짧아서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그 불편함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갈수록 전기차의 어떤 벽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확 바짝 다가온 전기차, 또 하나의 전기차, 기아자동차가 출시한 니로 EV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앞에 조수석은 운전석보다 조금 뒤로 세팅되어 있죠. 그래서 일부러 공간을 줄인 건 아니고요. 자, 자세를 잡아보면 이런 자세가 됩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딱 맞게 들어갑니다. 차급에 비해서 상당히 잘 짜여진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릎 앞으로도 이 정도의 공간이 있겠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가 넉넉하게 들어간 그런 공간입니다. 차급에 비해서 본다면 뒷좌석 공간 그렇게 좁지 않다, 잘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테고요. 옆창은 이 정도 남겨놓고 지금 내려가고요. 원 버튼으로 되지 않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작동을 하는 거죠. 도어 트림에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버튼이 있네요. 그래서 뒷좌석 열선 시트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2개의 컵홀더를 만날 수 있고요. 뒷좌석은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대4로 접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뒷좌석을 접으면 트렁크 공간이 1400리터 이상으로 확장이 됩니다. 아주 넓게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바닥 공간 보면 센터 터널이 약 엄지손가락 길이 정도로 살짝 솟아 있습니다. 그렇게 거슬리는 높이는 아니지만 걸립니다. 다리를 움직이다 보면. 가운데 앉아보면 이 정도 자세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운데 다리 놓기가 좀 불편합니다. 센터 터널 위로는 이렇게 V자 형태로 발을 모아서 앉아야 되고요. 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 그 밑에 220V 전원을 쓸 수가 있네요. 220V 가정용 전원구가 들어와 있어서 특히 야외 활동할 때 이런 부분 쓰임새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렬 시트 위로만 이제 선루프가 들어와 있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잠시 후에 앞좌석 가서 마저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로 EV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시동을 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위치 온 하는 겁니다. 전기차니까 엔진 시동음이 들리지 않겠죠. 아주 조용히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계기판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7인치 모니터로 계기판을 구성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한번 보죠. 자, 하나, 둘, 자, 2.6회전, 2.7회전 정도 합니다. 작은 차체에 어울리는 조금 타이트한 정도의 조향비고요. 지금 보면 배터리 잔량이 보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보이고 지금 잔량으로 272km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운전자 주의 수준 보여주고 있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차로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은 빠르게 합니다, 저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안전 구간 자동 감속 기능이 있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있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후측방 충돌 경고음,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이 있고요. 아주 다양한 스마트 센스 기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변속 레버 옆으로 열선 시트와 냉풍 시트 버튼이 있고요. 3단계로 각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수석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자, 이렇게 스포츠, 에코, 노말이 적용되어 있죠. 버튼을 길게 누르면 에코 플러스가 됩니다. 공조 스위치는 이렇게 드라이버 온리 모드가 있습니다. 연료 소비를, 전기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전자에게만
바람이 오도록 하는 거죠. 드라이버 온리 모드가 있고요. 에코 플러스 모드가 되면 293km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길어지죠. 에코 모드일 때는 272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노말일 때는 269, 스포츠일 때는 263. 이렇게 약 30km 이상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기차인 만큼 전기차의 배터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대시보드에 띄워주는데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에너지 정보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충전 관리도 예약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충전기 꽂아놓고 몇 시 심야 시간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소가 근처에 어디 있는지 이렇게 쉽게 내비게이션에서 바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처에 1km 근처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전기 완속 충전기가 있고요. 대부분 완속 충전기들이네요. 그리고 쭉 올리면 급속 충전기도 약 7km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 중에 충전이 필요할 때 아주 간단하게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64kW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kW 충전기를 사용을 할 때 54분, 약 1시간 정도 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속 충전일 경우에 그렇고요. 완속 충전은 약 9시간 넘게 긴 시간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 전에 꽂아 놓고 밤새 충전을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기차를 운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삶의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내연기관 차를 이용할 때는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근처에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고 하는 패턴을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전기차를 타게 되면 자기 전에 충전하고 밤새 배터리를 충전한 뒤에 이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생활 패턴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를 할 때는 급속 충전기를 중간에 이용을 하게 될 테고요. 하지만 대체로는 집에 충전기를 갖춰 놓고 집에서 충전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탈 때와는 삶의 패턴, 생활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변속 레버는 로터리 방식으로, 로터리 채널 방식으로 둥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R&D 방식으로 변속을 하고요. 주차 버튼은 이렇게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주차 버튼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차 P 릴리즈 버튼이 있고요. 도어 포켓에 이렇게 이런 그 물병을 넣을 수 있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도어 포켓을 갖고 있고요. 오디오는 코렐 오디오 스피커가 들어와 있네요. 소리가 어느 정도일지요? 자. 이런 정도의 오디오 들을 수 있고요. 소리를 아주 키워도 음이 찌그러지지 않고 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 찌그러지지 않는 소리를 큰 소리로도 들을 수 있고요. 특히 오디오는 이 차가 너무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주행 중에 이런 잡소리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런 잡소리들이 좀 더 도드라지게 들림으로써 오히려 좀 그 잔소리들이, 자잘한 작은 소리들이 거슬리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오디오 틀고 오디오를 이용하면서 그런 소리에서의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말씀하세요. FM 97.3 FM 97.3 방송을 수신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너울성 파도. 네, 이렇게 음성 명령도 가능합니다. 유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카카오 아이와 연동을 해서 좀 더 음성 명령을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서버형 음성인식 기능이죠. 카카오 아이와 연동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음성인식, 음성 명령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처럼 두 개의 버튼이 좌우로 들어와 있습니다.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을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이 주행 중에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 회생 제동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정도를 반응의 정도를 강도를 좀 더 강하게 조금 약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주행 에너지를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페이샤에 8인치 모니터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아주 가볍게 터치를 해서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자, 일단 주행이 방해가 되니까 소리는 죽이고요. 그리고 EV 모드를 위한 여러가지 정보, EV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보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차량 진단, 컨시어지 서비스, 내차 위치 공유 가능하고요. 또 원격 조절도 가능하죠. 밖에서 차의 도어락을 풀고 닫고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내리고 뭐 이제 출발 전에 미리 차를 시동을 걸어서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요. 히터를 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에 대응을 하네요. 자, 그리고 센터페이시아 아래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8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보니까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 스마트폰이라도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의 평균 연비 6.1km가 되는데요. 시승하는 주행 조건이 상당히 좀 거칠고 험한 것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초기화를 시킨 뒤에 이따 도착지에서 어느 정도 연비를 보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시죠. 에너지 흐름도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 3분의 2 정도 배터리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바퀴에서 배터리로,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배터리에서 바퀴로, 그리고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약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완전 정지까지 이렇게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해서 완전히 정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 원페달 시스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64kW짜리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결국 전기차의 주행거리 연장은 배터리의 성능에 좌우되는 거죠. 배터리를 늘리면, 배터리 용량을 키우면 주행거리는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단순 명쾌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뭐 더 가고 싶어? 배터리를 더 고성능 배터리를 끼우면 되는 거고요. 좀 더 큰 힘을 내고 싶으면 고성능 모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모터나 배터리에 그렇게 아주 하이테크가 필요한 건 아니죠. 단순한 기계적인 그런 어쩌면 공식에 따라서 성능을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를테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배기량을 늘리거나 혹은 뭐 터보를 올리거나 또 배기가스를 잡기 위해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들을 또 사용을 하고요.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던 과정에서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배기가스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전기차는 최소한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때문에 차가 화재가 날 위험은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전기차 역시 화재 위험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배터리 자체의 과열의 위험성은 늘 상존하는 것이고요. 또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누전의 위험성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고압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주 단순화해서 얘기를 한다면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 명쾌한 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엔진 흡배기 관련해서의 어떤 아주 정밀하고 다양한 그리고 하이테크한 그런 기술들이 허무하게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떤 자동차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내연기관에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커져 온, 발전되어 온 면이 있다고 한다면, 전기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좀 허무하죠. 가격이 4,780만 원이고요.
그리고 3천만 원 전후에서 3천만 원 초반대에서 이 차를 실제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약 1,7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 초반에서 이 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기차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 곁에 이제 바짝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의 전기차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를 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 단계에서 이제 400km를 넘보는 수준까지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코나 EV가 최장거리가 되죠. 코나 EV와 메커니즘적으로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배터리, 같은 모터, 그래서 출력도 같고요. 그래서 똑같은데 디자인이 조금 생긴 게 다른 거고 차의 크기가 좀 다르죠. 조금 더 니로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아지게 된 건데요. 380이나 400이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는 아무 불편 없이 사용할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고, 장거리를 간다고 할 때에는 이제 주행 모드에 따라서 훨씬 더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코너를 좀 돌아가는데요. 야, 아주 깔끔하게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미소가 절로 나는데요. 어떤 그 가벼운 차체 그리고 경쾌한 스티어링 반응을 통해서 아주 타이트한 코너를 깔끔하게 무리 없이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차체 반응이, 가속 반응이 상당히 가벼운데요. 이 차 출력이 마력으로 치면 204마력입니다. 150kW고요. 204마력의 힘인데 약 1700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8kg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떤 그 효율이 높은 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세팅. 자, 이제 제대로 세팅이 됐습니다. 보시죠. 자,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봅니다. 자, 돌아 나가죠. 돌아 나가는 느낌도 상당히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불안함이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수입차에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차로의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갈지자로 움직이는 차들이 있어서 이용은 하지만 운전자가 불안한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현대기아차의 스마트 센스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수합니다. 차로가 살짝 희미해진 구간에서도 대체로 잘 차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그 업계의 기술 수준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보이네요. 자, 가속 반응 아주 탁월하고요. 킥다운을 걸면 휠 스핀이 팍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가보죠. 킥다운. 이 모터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자극적으로 귀에 다가오네요. 그 최전 구간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있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이런 그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패들 시프트 버튼이 있죠. 이게 회생제동을 조작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토 모드가 있고, 또한 레벨로 조작하는 레벨 1, 2, 3로 작동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오토일 경우에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스스로 조작을 하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절을 하는 거고요. 레벨 1, 2, 3일 경우에는 회생제동의 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더 3단계로 갈수록 좀 더 강한 회생제동의 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혹은 수동 변속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속주행 중에 혹은
내리막길, 이를테면 유명산의 와인딩 로드 같은 데서는 이런 회생제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어떤 그 주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플러스 어떤 그 에너지 회생, 그러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 연료를 아끼면서 전기를 아끼면서 주행할 수 있는 즐거운 운전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초기에, 가속 초기에 힘을 끌어모으는데 살짝 힘이 들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일단 탄력을 받으면 빠르게 속도를 올려가고요. 전기차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좀 전기차의 모양을 많이 냈죠.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이 막혀 있고요. 그 앞뒤로 LED 램프를 사용을 했는데, 램프에도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줌으로 해서 좀 더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타이어 17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는데, 와우, 이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주행 효율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비싼 타이어 적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연비 효율이 중요한 전기차에서는 그런 타이어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에코 모드로 달려왔고요. 에코 프로를 하게 되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에코 프로가 되죠. 90km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노면의 굴곡을 잘 타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게 흔들리는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승차감 괜찮은 편이고요. 특히 이 차 B세그먼트 SUV라고 볼 수 있겠죠. 차의 형태로 본다면 차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또 흔들림이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차급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비한 그 체형에 비한다면 차의 흔들림은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조용한 편이고요. 그래서 주위에 도로 상태만 받쳐준다면, 시멘트 도로가 아니라면 상당히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간간히 이런 그 작은 소리들이 의외로 도드라지게 들리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 이런 노면 마찰음들이 실제 이상으로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엔진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 소리의 빈틈을 그런 작은 소리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실제 이상으로 크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오디오겠죠. 음악 소리를 통해서 그런 그 자잘한 소리들을 덮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 차에는 크렐 오디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디오를 즐기면서 움직이면 이런 자잘한 소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얘기죠. 레이와 소울 두 개의 전기차가 있었죠. 기존의 전기차 시스템에서 좀 더 개선된 점이 있다면 충전구가 콤보 타입입니다.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을 하나의 소켓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존의 소울 같은 경우는 완속 충전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과 급속 충전할 때 사용하는 소켓이 달랐는데요. 하나의 소켓으로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을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비가 7까지 올라가네요. 효율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잘 세팅된 그런 차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를 꽤 빠른 속도로 또 강하게 때로는 또 제동도 하면서 좀 거칠게 차를 다루는데도 연비가 제법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선 진입을 위해서 가속할 때도 충분히 힘을 끌어모아서 속도를 높인 뒤에 본선 진입이 가능합니다. 소형 SUV이지만 마치 스포츠카처럼 이 차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힘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가속 페달을 깊게 사용을 하면 원하는 것 이상의 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그 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힘의 수준이 있겠죠. 적어도 소형 SUV라고 한다면 제로 100 10초 전후의 힘, 가속감이면 충분하다, 훌륭하다 싶을 텐데요. 그 수준 이상의 힘을 보여줍니다. 바로 전기차니까 가속 가능한 그런 부분이겠죠.
B세그먼트 SUV에서 204마력의 힘을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전기차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결국 전기차니까 가능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높은 수준의 기술들이,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보조 기술들이 필요를 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차의 가격도 상승이 되고 고장의 위험도 커지고 그러겠죠. 하지만 전기차의 단순 명쾌함이 그런 부분들을, 차가 서로 모순되는 여러 부분들을 상당히 쉽게 해결하면서 현실 가능한 그런 솔루션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킥다운. 에코 플러스 모드에서도 킥다운을 걸면 차가 훅훅 나갑니다. 그런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떨죠?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어이구,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자, 좀 달려보죠. 자, 모터 소리가 엥 하고 올라오고요. 야, 이건 뭐 완전히 스포츠카 같은 게 아니라 스포츠카 뺨칠, 스포츠카를 따돌릴 정도의 가속감입니다. 어마어마하군요. 그렇게 빠른 고속에서도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불안감도 그렇게 크지 않고 소리가 주는 어떤 불안감이 있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특이한 고속주행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가속 페달을 오래 밟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강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달린다고 한다면 뭐 어지간한 스포츠카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여러 면에서 어떤 소비자들의 니즈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 연비, 경제성, 어떤 차의 쓰임새, 공간, 뭐 이런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래쪽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특히 여자분들 핸드백 정도 이 밑에 넣어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당히 이 작은 차지만 공간을 참 영리하게 배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모터가 윙하고 돌아가는 이런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인 소리로 다가오는데요. 자, 이 차 뒷좌석 아래쪽으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64kWh짜리 배터리가, 대용량 배터리가 뒷좌석 아래쪽으로 이렇게 낮게 배치됐습니다. 그만큼 무게중심이 낮아졌다라는 얘기고요. 주행 안정감을 좀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자, 조향 반응도 상당히 즉각적이죠. 살짝 이 차로 안에서 살짝 흔들어 보는데요. 반응이 그대로 거의 리얼타임으로 차체가 반응을 합니다. 제동할 때 앞이 좀 숙여지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제동을 좀 강하게 하면 앞이 꽉 차박히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달리다가 요거 확 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전기차 이 스위치를 확 내려버리면 아마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주에 어느 정도 속도 이상으로 달릴 때 잘못 버튼을 눌러도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조절을 할 때 결국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게 브레이크 작동하는 것과 사실 기능적으로 같은 상황이거든요. 브레이크 등이 같이 들어올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일 때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속도를 줄일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다고 현대차 관계자가 답변을 줬습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에 속도를 줄이는데 주변에 달리는 차가 그거를 모른다면 위험의 요소가 될 텐데요. 브레이크 등이 회생제동 시스템에도 연동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차가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초기에
전기차 시승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애태우면서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면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다 라는 점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갈 길은 먼데 주행하는 거리는 자꾸 떨어지고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운전자는 이제 더 이상 그러지는 않아도 되겠다 라는 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제2자유로 벗어나서 시내 도심 주행에 들어갑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 도심 주행이 전기차는 크게 나쁠 게 없습니다. 상당히 이제 브레이크를 통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다시 이제 재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연기관의 차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코프로스를 하니까 지금 에어컨이 꺼졌죠. 에어컨 작동이 꺼지고 최고의 효율, 힘의 낭비를 없애고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지금 반응을 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원 드라이버 온리 모드가 있습니다. 운전자에만 집중하는 거죠. 에어컨도 그렇고 난방도 그렇고, 뭐 특히 에어컨이 되겠죠. 조수석에는 에어컨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운전석에만 에어컨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가 확 길어지죠. 지금 스포츠 모드일 때 222 주행 가는 거리인데요. 에코로 가면 230, 그리고 에코 플러스로 가면 246,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에야 뭐 20-30km 더 가도 덜 가도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아주 배터리가 다 닳아서 이제 뭐 1-2km 밖에 더 못 간다 라고 할 때에 30km, 뭐 20-30km를 더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한 거죠. 적어도 이제 5km 이내에서 스포츠 모드로 5km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근데 충전기가 뭐 10km 밖에 있다 라고 할 때 에코 프로로 주행거리를 한 1-20km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쓰임새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균 연비 그렇게 달리고 가속하고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연비 6.1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전기차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미래의 차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한 이 차를 소유하고 직접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실의 얘기죠. 현실 속에 이제 전기차가 들어왔고 아주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일의 기술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착한 소비의 관점에서 전기차를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어떤 범지구적 차원에서 이제 기상 변화, 이상 기후에 따른 뭐 폭염, 폭설, 혹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아주 자주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되죠. 지난 여름도 아주 역사 이래로 아주 더웠고요. 또 지난 겨울은 또 어땠습니까? 지난번 겨울은 또 아주 영하 뭐 30도, 20도 이상의 어떤 혹한에 시달리기도 했었죠. 거기에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지구온난화에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질소산화물, 뭐 이런 그 배기가스의 문제가 크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전기 자동차가 현재로서는 가장 선택 가능한 최선의 소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기 자동차를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같은 차원에서 같은 선상에서 이제 내연기관, 특히 디젤 자동차는 이제 그만 구시대의 유물로 보내줘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디젤의 시대는 갔다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요? 혹은 디젤의 시대는 이제는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기 자동차를 타면서 해보게 됩니다. 자, 동급 가솔린 차량이 주행 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보다 6.9kg만큼 감축하였습니다. 가솔린 차를 탔으면 6.9kg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환경에 그만큼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날짜별로 연비를 체크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9월 9일 연비가 5.8km. 근데 뭐 어제는 8.3, 그제는 7.3. 뭐 대체로 공인복합 연비보다 날짜별 연비가 더 좋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지붕의 틈새는 차급인 만큼 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틈새가 너무 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드나들 정도가 틈새가 떠 있고요. 또한 재질의 단면이 그대로 거칠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정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틈새를 좀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아쉽습니다. 상당히 많이 떠 있습니다. 좀 손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센터 페이시아에 버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고민 없이 그냥 버튼들을 뿌려 놓은 게 아닌가, 널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버튼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순간 멈칫 하게 됩니다. 이게 맞나? 내가 하려는 버튼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멈칫거리게 되고요. 또한 찾게 됩니다. 이 버튼을 어느 거지? 하고 찾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버튼들은 좀 더 기능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재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 차 니로 EV 소비자들의 관심 의외로 뜨겁습니다. 출시 이틀 만에 5,000대 계약을 넘겼다고 하고요. 어제까지 약 8,000대가 계약이 됐다고 기아자동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이 차를 사겠다라고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그만큼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80% 이상이 그 상급 트림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떤 고급 차에 대한 욕구가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전기차를 살 때 그래도 이제 망설여지는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 크죠. 메이커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의 그런 불안을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차가 배터리는 평생 보증을 합니다. 배터리의 성능이 기준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워런티 보증 기간이 아닐까 싶고요. 전기차 관련 부품, 일테면 모터 뭐 이런 부분들도 10년 16만 킬로를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타는 동안에는 이런 전기차 관련 부품, 배터리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니로 EV 전체적으로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그리고 다양한 면에서 매력을 가진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소형 SUV로서 상당히 어떤 공간의 합리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작은 차지만 의외로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좁지 않아서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와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로서 어떤 내연기관을 운전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운전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겠고요. 특히 전기차 특유의 강한 토크감, 순간적인 가속감을 갖추고 있어서 스포츠카만큼의 어떤 고성능을 맛볼 수도 있겠습니다. 소형 SUV답지 않은 그런 면모를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테고요. 또한 기존의 어떤 전기차의 벽을 뛰어넘는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함으로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까지 이제 도달했다. 이제 크게 불편하지 않게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라고 니로 EV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하루 일신 우일신 조금씩 나아지는 전기차의 수준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시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역시 초반에 좀 힘을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금방 속도를 올립니다. 중간에 살짝 그 가속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에 살짝 휠스핀도 느껴집니다. 그만큼 강한 토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